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어떤 제가 항상 뭐 근본적인 얘기를 하지 근본적이지 않은 얘기를 언제 해. 예, 근본적으로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무당이라는 샤만이라는 직업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인류사가 일어나기, 그러니까 그 인류사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뭐 인류사에서 봤을 적에 어, 한 부족과 한 그 어떤 트라이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부락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컨설테이션, 어떤 그 위안을 주는 힐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적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드바이저도 될 수 있고 힐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국가의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도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국경이 만들어지고 부족 국가에서 국가의 형태로 들어가기 전에 한 인간의 인류 사회에서는 샤만이라는 어떤 그 사람들이 존재했죠. 샤만의 기능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러가 더 많아요. 자, 단정 이거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인생은 각자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무당이고 제 이제 주 클라이언트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제 도반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같이 함께 연을 맺고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고 어떤 디렉션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걸 결정하시는 거는 그 당사자인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방향으로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마음이 그렇게 선뜻 옮기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내가 계속 하고자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용기가 생긴다. 해서 한 발 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에 내가 그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당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크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당도 착각을 하시고, 그 상담자도 착각을 하시는 게, 꼭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 사람들의 뭐 힘든 것도 내가 다 책임지는 무슨 그 뭐지? 그 작업하는 어떤 그 무슨 진짜 그 철거반처럼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생을 사시거나 아니면 뭐 그래 인생 자체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꽐라로 넘어갔을 때가 있다. 뭐 그럴 때 잠시 잠깐 temporary 어떤 무당과 함께 같이 어떤 그런 영적인 힘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때는 있는 거지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그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요는 뭐냐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산다는 거죠. 그러면 무당은 뭐 하는 기능이 있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힐러의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힐러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원하죠, 인간은. 인간은 뭔가를 원해서 다 이기기를 원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다가 여러분 자녀분들이 이제 뭐 원서를 내셨어요. 그럼 어떤 거를 원하겠어요? 학교에 합격하는 걸 원하시겠죠? 그쵸? 그런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숫자나 모든 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명 뽑는데 몇 명이 지원을 해요? 보통 100명이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직장 같은 경우에는 1명 뽑는데 뭐 1000명이 지원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뽑히는 수보다 떨어지는 수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떨어졌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실패감이란 말이야, 사실은. 아, 또 떨어졌다. 이랬을 때 그 실패감이 그 순간에 그 시험에 그 부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난 건 아닌데, 뭐 그때의 감정, 그때의 어떤 패배감을 잘 힐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속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인제 좀 뭐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앞세웠어. 아니면 내가 갑자기
잘 되던 어떤 무슨 직업이 갑자기 홀라당 망해 버렸어.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일상의 그 생로병사, 그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내가 원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 왔었을 때 내 인간적인 어떤 느낌, 내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실패감, 낭만감, 어떤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잘 도와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에너지를 다시 잘 이렇게 돌아서 그 에너지로 자기의 길로 잘 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무당입니다. 그게 샤만의 일인 거예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적에, 지금도 이제 의학이 완전히 발달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좋은 어떤 대체 의학으로 이제 더 발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 항생제가 없고 쉽게 지금 고칠 수 있는 병들로 많이 죽었을 그 당시에는 샤만의 역할이 힐러였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하는 역할은 병에서 고침을 주는 게 바로 샤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당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는 어떤 거겠어요? 무당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좋아서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자기 뜻대로 잘 풀리면 무당집 올 일이 뭐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안 풀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난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무당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당이 이 자기의 에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팔자와 사주에 따라서 방향을 주고, 연연해 해야 될 거는 안 하지 말고 자기가 어느 쪽에다가 힘을 써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줘서 그쪽으로 힐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들 또한도 "이거 하면 내가 되게 해 줄게. 이거 하면 내가 해 줄게." 해결사처럼 한다는 거는, 우선 이거는 무당의 기본적인 게 안 돼요. 왜? 무조건 합격하는 게, 어떤 게 어디를 들어갔는데 합격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 다 되는 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실례로 그래요. 제가 어떤 회사에다 지원을 했을 때 예전에 첫 번째 회사가 만약에 제가 합격을 했더라면 제가 맨 나중에 다른 회사에 제가 지원을 했을 때 그게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맨 나중에 지원한 회사가 첫 번째 회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들어간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 지금의 인제 그 나중에 들어간 회사에 제가 일을 못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때라는 것도 있고 그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건데, 그거를 잘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거를 그 실망감에 너무 내가 빠지지 않고 그다음으로 잘 갈 수 있게.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살다 보면 실수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수라는 표현도 조금 어색해요. 사실 실수가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가 어 생각지도 못한 어떤 구렁통에 내가 빠지기도 하고, 또 내가 많은 상실감에 들어가기도 하고, 녹록하지 않으니까요, 사는 게. 생각대로 안 됐고 내 의도대로 되어지지가 않고, 왜냐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다 승리하고 모든 게 다 승자고 패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그 무당이라는 어떤 그 샤만은 '아 이럴 때도 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빌드업해서 이쪽으로 다시 또 한번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해 주는 역할이 바로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무당한테 내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내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무당한테 돈 줘서 굿하거나 아니면 돈 줘서 '무당 네가 좀 해 주세요. 네가 기도해서 이거 하게끔 하세요.' 이러고 하는 거는 먼저 굉장히 관념이 잘못되신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돼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서 그 사람은, 물론 너무 힘들 때 그 사람이 정말 자기 힘으로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프실 때예요. 본인네가 아프실 때. 너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마음적으로 아프거나 모든 게 아플 때는 내 기도가 내가 안 나와요. 힘이 들어서 이 목구멍까지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당이 해 주면 됩니다, 그때는. 그런데 자기가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생각을 바르게 다르게 바꿔서 공부해 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무당이 말한 대로 "내가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아이 난 모르겠으니까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다 해 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서 그 패런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다. 왜냐면 인생은 패턴이에요. 제가 살아온 대로 양자복집하고 양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낸 우리는 에너지고 우리는 다 소울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에너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사셨으면 계속 그런 무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당들은 뭘 요구해요? 굉장한 돈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무당 또한 저는 퀘스천을 가져요. 언제까지 그렇게 뒤치거리를 계속 해줄 수 있고 언제까지 그 압박감과 그 정신적인 부담감을 계속 가질 거예요. 만약에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음. 어 세상을 다 가졌어 무당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모든 걸 우리가 다 해요? 절대로 아니죠. 무당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원력과 함께 조금 이 어려운 사람을 조금 힘을 실어 주자 하고 할아버지하고 합의를 봐야지 내가 뭔데 내가 그거를 다 해 준다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뭐야. 무당 인간이 지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와 조상님들이 보셨을 때 '아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지. 이 사람은 참 힘이 없구나. 좀 도와줘야지.' 해서 그분들하고 합의를 봐서 그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도와준다고 하시네요." 하면 어떻게 도와주는 것도 무당도 구경해요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지?' 그래서 나중에 들어요. 그 제갓집한테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진짜 신기하다." 우리도 그렇게 배우는 거지 뭐 무당이 뭐 저거라고 뭐 그걸 어떻게 해 줘요.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사람의 인생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발짝 갈 때 그 뒤에 한 100 명은 떨러붙었다고 보면 돼요. 그 많은 다이내믹을 어떻게 할 거라고. 왜냐면 부모 있죠. 이 사람이 살아온 역사 있죠. 앞으로 만날 사람이 있죠. 얼마나 많은 다이내믹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무당이 다 해결을 해 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신화적인 걸로 보시고 그다음에 인류사의 역사를 보시면 무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무당 선생님들 자체도 내가 뭔가 불린다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처럼 생각을 하신다든가 그다음에 뭐 구술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이상한 다이내믹으로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조금 입 바른 소리 한번 해 보는 거고 또 상담을 해 보시는 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갈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에너지를 바른 쪽의 에너지, 내가 힘을 지금 어느 쪽에다 쓰고 있는지,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지라는 어떤 심도 있게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를 물어보셔야지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이 지금 빌딩을 좀 팔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팔릴까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왜? 그런데 어떤 얘기는 하냐면 "아 여기 이동수가 여기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하시면 좋은 사람이 만나서 팔리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동수가 없을 때는 "아 이건 조금 어렵겠는데요. 이거 이동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거 팔려요. 몇 월 며칠에 팔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고 할머니가 가르쳐 준다면. 근데 그거는 제너럴하게 봤을 때는 조금 극히 드문 경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날짜까지 뽑아 준 적도 있어요. "아 몇 월 며칠 안까지는 무슨 소리가 들릴 거야." 이렇게 얘기까지는 들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이내믹이 굉장히 적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은 있었지만 그거를 전반적으로 무당과 그다음에 상담자와 그런 모든 거를 그걸 이렇게 몇 날까지 뽑아 줄 수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 상대적이고 다 케이스마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당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힐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 내 인생이 성공을 하는 것보다 어떤 실패같이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내가 알고 보니까 빠져 있고 내가 점점 밑으로 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옆에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고 그다음에 옆에서 그 사람한테 "이런 방향으로 가세요." 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무당이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손 잡으면서 100만 원 내면은 주고 500만 원 내면 안 줄게 이런 개지랄을 하는 거는 무당이 아니에요. 아우 죄송해요. 내가 욕했어요? 나 욕했어? 욕했나 봐. 아우 갑자기 욕 확 올라오네. 갑자기 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무당 선생님들이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그게 두려우면 무당을 하지 마셔야 돼요. 어. 뭐 먹고 살지도 결정을 못 해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으시면서 무슨 무당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컨셉을 바꾸라고. 무당에서 못 먹고 살 것 같으면 그 나의 주장신하고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해야지, 사람한테 지금 다 죽어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나 이거 너 나 500 짜리 구태 주면 해줄 거고 나 뭐 얼마 주면 해줄 거야."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어떤 무당입니까? 그건 무당이 아니지. 그거는 미친 거지. 미친 종자죠. 그거는 보통 사람들도 안 하는 짓거리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피 질질 흘리고 있고 막 몸이 헥헥거리고 아주 목구멍에 저기 물도 못 들어가고 막 가슴이 뻑뻑한데 나한테 100만 원 주면 내가 물 주지. 이런 짓을, 이게 얼마나 야비하고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지. 응? 지금 당장이라도 무당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정말 보고 '너무 안 됐다. 너무 정말 이 사람은 도와줘야겠다.' 하시는 분들, 물론 저 생각에는 정말 좋으신 무당 선생님들 그거 다 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만 안 둬요. 그걸 또 하게끔 해요. 그렇게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돈으로 무당이 해야 되는 일을 다 매절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인제 뭐 구슬하시거나 뭘 하시거나 뭐 그러시는 거는 인제 다른 세부적인 거 자기들의 뭐 스타일이 있겠지만 원칙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도 당연히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옆에서 그냥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지.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요번에 어디 이거 했는데 이거 돼요?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뭐 계약할 건데 이거 계약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초창기에는 이거는 좀 될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욕을 했죠. 개욕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물어보는 형태, 그거는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더 낫냐 B가 더 낫냐, 그건 얘기해 줄 수 있어. A가 좀 나을 수 있고 B는 저거 할 때 얘기할 수 있는데, 물어보는 태도가 기분이 나빠요. 물어보는 태도가.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볼 때 재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너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무슨 의무감이 있어?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경심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나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A가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바로 하는 거인가요?" 이렇게 서로 자기의 정말 귀한 라이프잖아요. 귀한 라이프를 서로서로가 이렇게 정말 그 진주 다루듯이, 소중한 진주 다루듯이 "요게 나을까요? 저게 나을까요?" 하고 이렇게 같이 다져가는 그런 걸로 해야지, "나 요번에 이거 계약할 건데 A가 나아요? B가 돼?" 그 뭐 나한테 지금 뭐야? 내가 무슨 기계야? 기계래 가지고 지가 말하는 걸 갖다가 빽빽 얘기해 줘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무당 선생들은 돈 줘. 돈 주면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 기분 나쁘고 너 기분 나쁘고 니깐 게 뭔데? 또 인제 뭐 하면서 "네가 무당 주제에 뭐 무당 것들이 무슨 뭐 한다고. 2조 500 년만 생각해서 무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갖고 또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무당 선생들은 "너 나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돈으로 줘 이씨."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죽자고 머리끄댕이 당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로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 가지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계약이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지 인생이야. 지 인생을 갖다가 남한테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툭 던질 수 있어,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을 무슨 그 시장판에다가 이렇게 툭 던져. 이거 될지 안 될지 노름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이거를 요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게 요 방향이 맞을까요? 저 방향이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행위를 내가 하잖아? 누구 인생에, 자기 인생한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잘 됩니다. 당연히 잘 돼요. 여러분, 시간은 걸려요, 당연히. 어떻게 인생이 시간이 안 걸려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되는데도 12 달이 걸려요. 10 달, 10 달이나 12 달이 12 달이 걸려요, 12 달이.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에서도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겠어요? 그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관념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인생을 함부로 굴러. 음. 내 인생을 함부로 "내가 요번에 요걸 하려고 그러는데 요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걸 무당 선생한테 물어봐야 되고, 무당도 어떤 걸 얘기해 줘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맞게, 그 사람의 에너지에 맞는 걸로 가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무당 선생 중에 하나는 하나하나 뭐 부정이다, 뭐가 부정이다 이러는 사람 별로 조심하세요. 뭔 부정이 그렇게 많아, 부정이.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공부 덜 하신 무당이셔. 뭐가 부정이야? 예를 들어 이런 말 있지? 상문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건 다음 비디오에 찍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음 비디오에 지금 아 이것 좀 말해. 상문 부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상문은 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죽지. 그러면 인간이 불사조야? 평생 살아야 돼요? 인간 죽으면은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 보세요. 무당이 지금 누구를 접신하는 거예요? 다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뭐 해야만이 귀신이 돼요? 죽어야만 귀신이 돼. 그러면 다 우리는 뭐 부정을 끌고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 재수가 그렇게 없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게 왜 부정입니까? 죽음에서 슬픈 죽음은 있지만 부정스러운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예의가 없는 얘기고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정말. 무당 선생님들이 새롭게 각성을 하셔야 돼. 죽음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겠지. 10대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요. 제가 인제 아는 아이예요. 그 상담을 예전에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명줄이 그렇게 그 저기 짧은 애는 아닌데 자꾸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죽음과 왔다 갔다 이게 장난질하잖아. 이제 그럴 때 인제 그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나이가 잘 잡수셔서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게 상문 부정이냐는 거지. 부정이 아니지. 죽음을 그 무당 자체가 죽음을 굉장히 잘 보내게 그러니까는 출생은 어떤 산파가 하잖아요. 산파가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하고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가 한다면 죽음은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쵸? 죽음은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거는 무당이 하고 장례 지도사라는 분들이 또 장례를 굉장히 의식적으로 잘 해 주시죠. 그래서 의외로 미국에서도 장례 지도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영성이 강하시고 무당 같은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잘 다루는 거거든요. 신체는 이렇게 해서 좀 잘 다루지만 영혼도 거기에 맞춰서 잘 다뤄서 또 다른 세상에서 그 영혼이 갈 수 있는 그 다른 페이지, 다른 페이즈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로 무당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문부정이라는 말이 저도 맨 처음에 무속에서 '상문부정에서 죽으면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저희가 한번 깊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하우 오늘은 여러분들 무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당과 그다음에 그 일반 상대자 상담자들도 자기 인생을 무당 선생님한테 무당한테 물어볼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근본적인 걸 물어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분인데 어 그 어떤 물건 그러니까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이거 팔릴까요? 이거 팔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팔리면 팔릴 수는 있는데 좀 아까워요." 이런 건 얘기해요 제가. 근데 이분은 돈이 급하니까 이거를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팔 수는 있어. 그런데 좀 많이 아깝다 롱텀으로 볼 때는."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근데 어떤 분 "이거 팔게 해 줘. 굿해서 팔게 해 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저는 뭐 저한테 부탁도 안 하겠지만 저는 그런 곳은 안 해요. 그거를 지가 갑 여기까지 하시는데 갑자기 화가 쪼금 나려고 하니까 좀 화가 나서 아무튼 오늘 정보는 오늘 저기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당 선생님들 또한 각자의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모든 인생을 다 소중하게 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또 뜻이 있으니까 인연이 있어서 다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소중하게, 소중하게 우리가 나 내 인생이 소중하고 이렇게 진주 다릇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인생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소중하게 자기 인생을 잘 다루시는 그런 어떤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